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1일 목요일 밤 8시 43분입니다. 오늘 한국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이었죠. 선물옵션 동시만기, 내마녀의 날이라고 오늘 표현하는데 1년에 총 4일 있는 그런 날이기는, 그런 날이죠.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1년에 4일밖에 없는 그런 희귀한 날인데, 아무튼 시세도 그래서 좀 독특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일단 재료들은 이런 게 있었었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금리 우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었다면, 어제 밤에 이제 미국 금리 입찰이, 미국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시장이 확 안정을 찾았죠. 그로 인해서 이런 그 훈풍이 코스피에도 좀 불었다라고 이렇게 재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재료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는 게 오늘 특징이고,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이 옵션이 오늘 아침에 9시, 오늘 아침 9시 때만 해도 뭐 양합이 뭐 4를 넘어서고 그랬거든요. 옵션이 콜풋 하면은 더럽게 비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별일 없이 조용히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장 마감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예상을 뒤엎고 원웨이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원웨이 상승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자리가 예를 들어 선물 종가라고 치면은요, 위쪽으로 원웨이장이라고 한다면 갭 상승 출발해서 하루 종일 오르다가 보통 한 오후 2시나 3시쯤 돼서 살짝 꺾이거나 뭐 이런 모습 나오면서 이대로 뭐 보통 이 정도에서 마감하는 게 요런 걸 원웨이장이라고 합니다. 하락도 마찬가지고요. 쭉 가다 보통 오후 2시나 넘어서 이제 그제서야 좀 상승이 둔화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오늘은 그 옵션이 좀 비쌌고 선물 옵션이 이제 같이 동시만기라서 그런가, 옵션이 비쌌던 때라서 그런가, 이런 전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실상 원웨이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5분봉인데, 보시면 아침에 갭상승 출발해서 쭉 오르다가 언제쯤부터 이 대략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놀았냐면, 한 11시 15분, 20분 이때쯤부터 이제 코스피 움직임이 좀 비리비리해졌죠. 이렇게 됐습니다. 평상시 일반적인 원웨이 장이라면 2시나까지 계속 오른다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12시쯤부터 해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젯밤에 있었던 그런 미국 국채금리 안정, 이런 거에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런 영향을 이제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좀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하여튼 마음이 급했는지 그런 호재를 좀 빨리 반영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만기일, 그런 만기일인데 호재가 없었더라면은, 어젯밤에 그런 국채 입찰 이벤트가 좀 절망적으로 끝이 났더라면은 얘가 아마 오늘 장중에 제법 많이 내려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렇게 버텨준 거는 제 생각엔 그런 호재가 좀 크게 작용했다라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보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15분, 10분, 15분이죠. 요때 요 5분 봉을 하나 보시면 참 재밌는데, 412쯤에서부터 해갖고 410 초반, 409 후반까지 빠졌단 말이죠. 5분 만에 선물이 412에서 409까지, 뭐 410까지 빠졌으니까 한 2포인트가 5분 만에 빠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일부 풋옵션은 5분 만에 7배 시세가 나기도 하더라, 뭐 이런 모습을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옵션이죠. 아무튼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래 꼬리 달고 또 한 1, 2포인트 정도 또 반등을 해주면서 뭐 결국 그 옵션은 뭐 꽝이 되긴 꽝이 됐는데, 아무튼 그런 엄청난 투기성도 오늘 구경할 수 있는 뭐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아직까지도 이 코스피는 계속 어쨌든 박스권 구간 안에, 이 비추세 구간 안에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에 어떤 호재가 나오고 지금 이 거시 지표들이 좀 돌아서는 바람에 주식시장은 방향성이 지금 위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제 뭐 금리 변곡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목에다 썼었는데, 지금까지 금리하고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을 좀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누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현재 이 두 친구들이 어젯밤에 국채 입찰 이벤트를 통해서 좀 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오늘 바로 이제 튀어오르는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런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나오는 것이 주식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되려면은 그래도 만기일이 끝나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의 일단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아무튼 하루 만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바로바로 코스피에 반영시켜놨다. 아, 마음이 좀 급하긴 급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차월물 풋옵션들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테스트는 해보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아니고 여기가 아주 중요한 선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풋옵션이 지금 이 차월물인데 4월물인데, 그러니까 차월물이죠. 오늘은 지나고 이제 당월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일부터 이제 당월물이 되는 건데, 4월물 풋옵션을 보시면 한 달 동안 지켰던 자리를 오늘 장대음봉은 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어떤 굉장한 힘이 작용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으로의 의지가 좀 강하게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라인이고, 그리고 오늘 뭐 40%대까지 이렇게 급락을 한번 줬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뭐 테스트 정도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한 달 동안 지켰던 라인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붕괴시켰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지수가 위쪽으로 한번 좀 큰 상승을 해보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받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몸통으로 깨긴 깼거든요. 아마 꿈틀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좀 주의하긴 주의해야 될 겁니다. 이 강력한 지지였던 게 음봉으로 붕괴가 되면서 강력한 저항이 되긴 저항이 됐거든요. 이런 점들, 시장의 방향이 조금 좀 당분간 좀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연속성이 중요하고 뭐 내일도 보고 미국 시장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일단 현재 한국 시장 분위기로만 봐서는 그렇다. 풋옵션이 차월물이 한 달간 지켰던 자리를 오늘 붕괴시켰다라는 게 좀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전과 같은 콜옵션의 그런 탄력이 나타날 것이냐, 솔직히 좀 그거는 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겠죠. 아무튼 여전히 옵션들이 좀 비싸긴 비싸거든요. 이제 이 보시면 4월물인데 양압이 21 정도, 22 정도 됩니다. 이번 만기주에 한 2 정도 깎였는데요, 양압이. 아무튼 여전히 좀 비싸긴 비싸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생각을 좀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콜옵션들 차트 자체도 보면은 지금 강아지가 지금 잠꼬대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간 자는 애 깨우지 말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보시면 좀 어쨌든 우회항하고 있거든요. 일단 예전에 어떤 평평하게 펴져 있을 때나 정배열일 때와는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과는 다르게 일단 환율이 어쨌든 대가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풋옵션이 오늘 강력하게 어딘가를 붕괴시키긴 했는데 연속성이 나오는지, 또 그리고 뭐 폭등이 나올 수 있을지, 시장이 폭등을 할 수 있을지까지는 뭐 일단 좀 지켜봐야겠다. 예전과는 뭔가 조금 좀 다른 시장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이 정도를 이야기했고, 보시면 그죠, 예전에 11월 달이나 뭐 이럴 때 갑자기 지수가 폭등할 때 상황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었다고요. 이런 그림들, 이 환율인데, 환율 같은 게 보시면 뭐 21선, 61선 이런 게 다 우하향하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배경에서 지수 폭등도 나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콜옵션들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거나 아니면 정배열 정도 돼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폭등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요소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도와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최소한 얘네가 이 머리를 들고 있다는 점이 예전과는 많이 다른 점이긴 합니다. 이때는 지금 어쨌든 좀 그림이 좀 다르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풋옵션이 오늘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켰다 라는 거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근데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점까지 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거 봐야겠죠. 오늘 중국이 뭐라고 했나. 오늘 중국 전인대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의 정책적인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볼 게 있는데, 물론 평상시 보던 대로 이것도 봐야겠죠. 중국이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지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도 0,000.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해서 중국은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계속 확인할 수 있겠고요. 추세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띄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얼마 전에 중앙은행 어떤 뭐 관리가 나와서 야, 유동성 관리하는 걸 쳐다보지 말고 니네는 금리나 신경 써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인민은행에 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이긴 했고, 오늘 이제 전인대에서 그 나왔던 결과에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내용 좀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오늘 전인대에서 뭐라고 했나. 참고로 전인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오후 4시 48분? 그죠? 오후 한 5시쯤 돼갖고 전인대가 폐막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그 리커창 총리의 연설은 일단 한국 시장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제 생각엔 장중에 이미 다 오늘 폭등함으로 인해서 다 반등, 이미 다 어떤 시장의 이런 전인대 내용은 한국에도 반영이 얼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다. 장 마감하고 리커창이 연설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뭐 엄밀히 따지면 한국 시장에 뭐 좀 더 반영이 돼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던져놓고, 이게 뭐냐면 이제 오늘 2021년 전인대 마감하고 나서 이제 정책 그 나온 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뭐 잡다한 거는 뭐 딱히 뭐 자세한 거는 볼 거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여기 인민은행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다. 양적 완화보다 금리 개혁을 통한 민간 기업 자금 흐름 확대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예 전인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양적 완화보다 라고 써 있죠. 양적 완화보다 라는 얘기는 양적 완화 앞으로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별로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인민은행 아예 전인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우리 맨날 이거 봤잖아요. 우리 맨날 이 인민은행 인민은행 양적 완화 여부 이런 거 맨날 체크를 했었는데, 전인대에서 저런 얘기까지 했으면 굳이 이거 이제 맨날 안 봐도 되지 않겠냐. 더 이상 중국은 유동성을 공격적으로 공급해 줄 생각이 없다, 라는 게 좀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인대에서 본 거는 뭐 이 정도 내용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자세히 직접 텔레그램 여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오늘 중국에 있었던 이벤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시장하고 뭐 환율하고 또 이런 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 사실 뭐 큰 설명은 다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젯밤이 변곡이다, 금리 변곡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리 입찰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금리가 완전 오버슈팅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식어서 조정으로 가느냐, 이 변곡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방향은 이 아래쪽 조정을 택한 거고요. 조정을 택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도 나스닥 지수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죠. 뭐 대충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갔고 지금 넥라인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오버슈팅을 준다라면은 이 나스닥 지수가 여기 아래쪽에서 내려와 갖고 이제 비리비리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거나 뭐 여기서 어떤 저점 고점 테스트를 할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이제 아래쪽을 조정을 하게 된다면 넥라인 위쪽에서 어떤 뭐 테스트를 하게 되겠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젯밤에 금리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미 일단 주식시장을 한 번 더 일단 오르기로 일단 마음을 먹은 모양인 겁니다. 조금 더 위쪽에서 이 고점을 더 테스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어제 금융시장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영향을 오늘 코스피가 좀 강하게 바로 받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어쩌고 저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죠? 코스피는 이거의 영향을 오늘 바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의아했고, 아무튼 오늘 그래서 아까 전에 옵션 전광판 안 봤나요? 그죠?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양압이 한 1.3 정도로 해서 마감됐습니다. 이거 수치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이건 항상 법칙이니까. 만기일 되면 옵션 양압은 뭐 한 1.5 뭐 이 정도 밑으로 보통 나온다, 이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편의상 2라고 지금까지 그냥 표현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그래서 저기 뭐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하고 뭐 이런 것들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자, 아무튼간 이게 이제 하락을 보시는 분께 사실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젯밤부터 해서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 최근에 급등이 좀 심했단 말이죠. 최근에 이게 좀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어젯밤에 오버슈팅을 주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그 하방 보시는 분들께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내려와서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조정 나와야 될 때 적당히 조정 주고 있고, 일단 뭐 91 정도는 돌파한 자리였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전환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 일단 상승 중에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 모습 뭐 더 볼만한 건 없고, 아무튼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오늘 뭔가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금리 같은 경우 그죠, 아래쪽으로 방향 잡았죠. 어젯밤에 폭등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아래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그죠. 이 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젯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을 바라시는 분들이면은 여기서 오버슈팅 나와버리면 하락이 적당히 나오다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조정 나와야 될 때 조정 나오는 게 더 먼 길을 가기 위해선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아래쪽으로 일단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 최근에 이런 게 좀 심하긴 심했었습니다. 이게 차트가 이게 이제 10년물 가격이거든요. 10년물 가격 차트인데요. 뭐야 이거? 뭔가 HTS가 조금 좀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냐면은, 하여튼 10년물인데요. 이게 이제 2002년도부터 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2001년, 200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10년물 가격 차트인데, 10년물 미국 국채금리 가격 차트인데, 이번에 확실히 보시면은 HTS가 영 맛이 갔네요. 하여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이, 이 국채 가격 하락이 좀 급하긴 급했습니다. 여기 241선과의 이격도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역사적인 가격들을 쭉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줄을 하나 좀 꺼 놓을게요. 줄도 안 꺼지네. 대략적으로 그냥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95 정도 라인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 갖다 댄 데가 95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이 한 95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95 정도까지 내려오면 반등을 했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다가 금리가 좀 조정 나오는 게 대략적으로 그 시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95 정도 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어젯밤에 금리가 더 폭등을 했었더라면은 조금 그죠, 오히려 하락 보시는 분들께 더 안 좋은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그래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반등할 때가 좀 되긴 됐고요. 그리고 이 이평선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241선 제가 켜놓은 거거든요. 241선 켜놓은 건데, 이 241선 같은 경우 지금 기울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얘가 대가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HTS가 좀 맛이 가가지고 저걸로 안 보여드리고 그냥 제가 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이런 식으로 이 241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241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역사를 쭉 뒤져보니까 얘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최소 6개월은 가더라고요. 최소 6개월. 그리고 뭐 짧으면 뭐 1년 정도는 지속되는 게 보통이고, 길면은 뭐 2년, 3년 단위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게 돌아선 거예요.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을 시작하긴 했고, 이게 다시 돌아서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오버슈팅 안 나온 게 차라리 하락 보시는 분들께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241선 같은 거 여기 한번 놓고 보시면은, 241선 가능히 한번 대가리를 틀면은 한 최소 6개월은 간다라는 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추세가 전환되기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이번에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리는 당분간, 얘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당분간 좀 계속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번에 아마 주식시장이 오르더라도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좀 그죠, 옛날처럼 탄력적으로 오르거나 뭐 정고점을 넘어가거나 이런 거는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드리고,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뭐 그렇죠. 뭐 너무나 익숙한 모습을 이것도 241선과 한 번씩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요거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241선이 파란색 선이고요. 통상적으로 뭐 한 2013년쯤부터 이렇게 해서 차트를 쭉 보면은 좀 더 멀리 볼까요? 저기 한 2007년 이때부터 해서 이렇게 쫙 원달러 환율 보시면 예전에도 한 보여드렸던 건데, 원달러 환율 보통 이제 반등 나올 때서 반등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한 241선간의 이격도가 98, 뭐 97 이 정도 되면 반등을 했는데, 이번엔 원화 강세가 워낙 역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거의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끝난 직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이 원화 강세가 수십 년 만에 굉장히 강했던 거고, 얘가 이제 추세를 전환하기 시작했으니까 얘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언더슈팅이 나왔을 땐 위쪽으로 오버슈팅도 심하더라, 뭐 그런 거 예전에 이렇게 뭐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저런 풋옵션을 붕괴시키긴 했는데, 예전과는 좀 달리 조건들이 좀 좋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241선 밑으로 과하게 쐈으니 241선 위쪽으로 이제 또 과하게 한번 쏴야겠죠. 뭐 이런 점들, 큰 그림들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지표들이 많이들 좀 오버슈팅을 한 상황이고, 달러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언더슈팅을 좀 많이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어쨌든 오늘 밤 그래서 그 당분간은 좀 분위기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 분위기가 좋을까요? 저렇게 올라가던 달러가 조정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은 유로화 같은 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요런 구간 유로화가 반등 나오고 채권 금리가 좀 조정이 나오고 달러화가 상승하다가 좀 조정이 나오고, 요런 구간에 와 있으니까 조금 주식시장의 성과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해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달러라든가 채권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세는 이미 전환이 돼버렸기 때문에 옛날 같은 그런 초강력 주식시장은 조금 뭐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뭐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와 저항 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밤에 미국은 S&P는 뭐 3910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종가상으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나스닥은 뭐 저항 말씀드렸었죠. 그런 라인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900 자리하고 그리고 13,300 정도 자리하고 뭐 이런 자리에 저항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위안화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아무튼 추세는 전환됐었는데 이제 다시 추세가 밑으로 좀 내려왔다라는 거. 6.5위안이 추세 전환이었는데 첫 번째로 돌파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거. 아무튼 한번 돌파했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긴 합니다. 위안화 정도 체크하시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전고점을 대부분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든 영원한 건 없거든요. 한번 지켜보세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전고점 부근을 비트코인들이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정도가 오늘 밤에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 HTS 못 써먹겠네요. 그죠? 뭐 계속 띵띵거립니다 이거.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